다이어트 산업이 30년 동안 절대 만들면 안 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은 제품이요. 들으면 말이 안 되죠. 효과 좋은 게 왜 문제냐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살이 완전히 빠지면 다음 달 헬스장 등록 안 합니다. 요요가 없으면 다이어트 식품 재구매 안 합니다. 식욕이 완전히 꺼지면 프로틴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산업이 먹고 사는 건 당신의 성공이 아니에요. 당신의 반복된 시도였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는 약이 나왔어요. 주사 한 방에 식욕이 꺼집니다. 임상에서 체중이 평균 15% 빠졌어요.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프로틴 안 마셔도 됩니다. 30년짜리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 약이 건드린 돈의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지갑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봐야 해요. 다이어트 제품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효과 없으면 안 됩니다. 입소문이 안 나고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근데 완전히 효과 있어도 안 됩니다. 한번 사고 끝이에요. 재구매가 없어요. 딱 이 사이 애매한 효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되진 않는 그 지점. 거기서 이 산업이 30년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앱 구독료 매달 나갑니다. 왜냐고요? 매달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든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앱이 필요 없어요. 보충제도 그래요.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달도 주문합니다. 헬스장은요? 등록은 합니다. 근데 석 달 지나면 카드에서 그냥 빠져요. 다시 의지를 다지며 또 끊습니다. 이 산업은 의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의지는 매달 새로 팔 수 있습니다. 월 구독료, 보충제 정기 배송, 헬스장 재등록. 이게 다 같은 구조예요. 살이 빠지면 끊기는 돈들. 이 산업이 30년간 가장 두려워한 건 하나예요. 진짜 되는 게 나오는 것. 그게 나왔습니다. 위고비. 노보 노디스크라는 덴마크 제약회사가 만든 비만 치료 주사예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임상 과정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체중이 빠졌습니다. 평균 15%. 근데 빠지는 방식이 달랐어요. 기존 다이어트 방법은 의지 싸움이에요. 먹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위고비는 먹고 싶다는 신호 자체를 줄입니다. 뇌한테 이미 먹었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참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 산업이 판 건 전부 어떻게 참을 것인가였어요. 헬스장도 프로틴도 다이어트 앱도 전부 참는 걸 도와주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위고비는 그 전제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참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프로틴 안 마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식품 안 사도 됩니다. 참는 걸 도와주던 산업 전체가 한꺼번에 필요 없어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건 감이 아니에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허쉬, 세계 최대 초콜릿 기업 중 하나예요. 2023년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GLP-1 복용자들이 단 음식 욕구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예요. 약이 사람들 입맛을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편의점에서 초콜릿 집던 손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의 CEO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고비 오젬픽을 맞은 고객들의 장바구니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고요. 수량이 줄고 칼로리가 낮아졌다고요. 유통기업 수장이 다이어트 약 때문에 매출 패턴이 바뀐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마트 입장에서 팔리는 물건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GLP-1이 식품 소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지금까지 어떤 소비 트렌드보다 크고 오래 갈 수 있다고요. 노보 노디스크 CEO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도 있어요. 식품 회사 임원들이 너무 겁먹어서 그에게 직접 전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어봤다고요. 경쟁자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식품 산업 전체가 제약회사 CEO한테 살려달라고 전화를 돌린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5년까지 탄산음료, 제과, 스낵 소비가 3%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3%가 작아 보이죠. 글로벌 스낵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이에요. 3%면 수십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십조는 어디서 날아가냐고요. 마트 매대에서요. 우리가 매일 집어드는 과자, 음료, 간식에서요. 그럼 다이어트 기업들이 뭘 했냐고요? 반대 성명을 냈을까요? 로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웨이트 워처스. 50년 넘게 의지력과 식단 관리를 팔아온 회사예요. 당신의 노력으로 살을 빼라는 메시지로 성장했고, 다이어트 미팅, 포인트 시스템, 동기부여 프로그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2023년 위고비 처방을 해주는 텔레헬스 회사를 인수했어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심리 기반 다이어트 앱으로 시작했어요. 왜 먹는지를 이해하면 덜 먹게 된다는 철학이었는데 자체 약물 처방 플랫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같이 팔자. 30년 동안 의지를 팔던 산업이 이제는 식욕을 끄는 주사를 팝니다. 파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신 지갑을 향하고 있다는 건 그대로입니다. 이게 식품 산업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알코올, 담배까지 건드렸거든요. GLP-1 계열 약물이 알코올 욕구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동물 실험에서 니코틴 섭취량도 감소했고요. 인간 대상 대규모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알려지자마자 대형 주류 기업과 담배 기업들이 투자자 보고서에 GLP-1 확산을 공식 리스크 항목으로 올렸어요. 맥주 회사가 다이어트 주사 때문에 실적 걱정을 하는 시대예요.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당신이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피우면 그 돈이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지금은 전부 노보노디스크로 갑니다. 2023년 비만 케어 부문 매출이 1년 만에 150% 넘게 성장했어요.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건 덴마크 GDP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식품, 술, 담배에서 빠진 돈이 제약회사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구조예요. 소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동한 거예요. 이게 내 통장이랑 직접 연결됩니다. 위고비 미국 기준 한 달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에요. 한국에서도 비급여 기준 월 30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노보노디스크 CEO를 직접 불렀는데 질문 자체가 공격이었어요. 왜 미국인들한테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냐고요. 효과가 증명된 약이에요. 근데 비용 때문에 쓸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코넬대 연구에서 GLP-1 복용 가구가 6개월 안에 식료품 지출을 평균 5% 넘게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고소득 가구는 그 비율이 더 높았어요. 살 빠지는 약이 있는데 쓸 수 있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료품을 덜 삽니다. 마트 매출이 빠집니다. 식품 기업 실적이 흔들립니다. 그 여파가 돌고 돌아 우리가 사는 제품 가격에도 닿을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 구조가 어디로 가냐고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약값이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노보노디스크 특허가 2026년부터 주요 시장에서 만료 예정이에요. 복제약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올라가요. 지금 못 쓰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식품 소비 패턴이 훨씬 빠르게 바뀌어요. 마트 식비, 건강보조제, 다이어트 앱 구독료. 지금 내 고정 지출로 나가는 항목들이에요. 이게 통째로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시나리오처럼 보이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달라요. 다른 하나는 약값이 유지되는 경우예요. 이게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살 빠지는 약은 있어요. 근데 매달 30에서 5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못 맞는 사람들 시장은 그대로 남아요. 보충제, 헬스장, 다이어트 식품. 그 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이제 타깃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쪽은 주사로 가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이 계속 가져갑니다. 살 빠지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돈 있는 사람 먼저라는 구조. 다이어트가 계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면 매달 50만 원짜리 주사를 맞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든 내 소비 선택에 영향이 옵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내가 어느 쪽에 있냐는 거죠.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팔았습니다. 살 못 뺐으면 의지가 약한 거라고요. 더 노력하면 된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 식욕은 뇌의 호르몬 신호였어요. 그 신호를 끄는 주사가 나왔어요. 의지가 아니라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결국 누군가 돈을 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뭘 먹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산업이 내 지갑을 겨냥하는지 그 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지금 당신이 있습니다. 이상 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